예, 안녕하세요. VM웨어 코리아의 조윤환입니다. 저는 VM웨어 코리아에서 파트너 솔루션 아키텍트를 담당하고 있고요. 브레이크아웃 세션에서 처음 세션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오전에 아마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앱과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결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성공적인 여정을 위해서는 결국 앱과 인프라가 현대화되는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잘 지원하기 위한 VM웨어의 클라우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고요. 결국은 디지털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결국 앱 중심의 많은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앱이 위치하는 것들이 위치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 중심의 앱이 위치했다면 지금들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 세대가 되면서 또 엣지까지 나왔기 때문에 앱들이 굉장히 다양한 위치에 분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들,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앱의 형태도 많이 바뀌었죠. 지금 뭐 통계상에 보시는 것처럼 우선 모든 앱들이 다 가상머신에서 컨테이너 환경으로 넘어간 건 아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고객들이 일부분이라도 이제 컨테이너 환경으로 넘어갔다는 것들을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최적화하면서 그리고 앱 중심으로 인프라를 변화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5R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워크로드 중심으로 인프라를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최근에는 7R까지 나와 있습니다. 5R 중심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리타이어, 리테인, 리호스트, 리플랫폼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팩토링까지 5가지로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앱 중심으로 보게 되면 기존의 앱을 아예 버리고 사스 중심의 사스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고객들은 이제 리타이어, 폐기 형태의 어떤 선택을 하게 되겠죠. 저희 VM만 하더라도 워크데이라든지 SFDC 같은 그런 솔루션들, 사스 솔루션들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편리하게. 두 번째 경우에는 모든 앱들이 요즘 뭐 현대화한다 그래서 당연히 퍼블릭 클라우드로 무조건 넘어갈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실 겁니다. 뭐 데이터 이슈도 있을 거고 또 공장이면 공장이 위치하는 앱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환경에 맞게 뭐 굳이 현대화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되게 필요한 그런 앱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존 현대를 유지하면서 그것들을 잘 돌아갈 수 있게 좀 더 개선하는 것들이 맞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리테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를 버리고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넘어가더라도 앱 형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앱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퍼블릭 클라우드 넘어갈 때 저희가 보통 리호스트 전략을 얘기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저희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 쿠버네티스 환경 같이 앱의 형태를 바꾸는 거죠. 기존처럼 베어메탈에 올리셨던 워크로드 또는 VM웨어 같은 가상머신 형태의 앱을 운영하고 계셨던 고객분들이 최신의 컨테이너 환경,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전환하고 계실 텐데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들을 IT 운영 측면이나 앱 현대화 측면에서 많은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리플랫폼 전략을 선택하시는 그런 고객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지만 컨테이너로 전환됐다는 것이 앱의 모든 형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마이크로 서비스를 얘기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얘기하는 것들은 앱 형태를 기존의 모놀리틱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쪼개서 그리고 루즈 커플링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 그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변화에 유연한 앱 형태로 변화하는 것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앱을 다시 제작성해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들에서는 리팩토링 전략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인프라 스택 그리고 클라우드를 선택해서 결국은 배포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VM웨어는 이런 5가지 5R을 지원하기 위한 솔루션 스택을 모두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저희 모아서 VM웨어 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VM웨어 클라우드라는 것들은 하나의 제품명은 아닙니다. 제품명은 아니고 저희가 VM웨어가 제공하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의 포트폴리오의 모음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식으로 구분을 해본다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인프라 영역이 있을 거고요. 그 인프라를 매니지먼트하고 자동화하는 영역 그리고 그 위에는 실제 앱이 구동되고 잘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현대화된 앱을 지원하기 위한 솔루션들이 필요할 거고요. 여기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컨설팅 서비스가 분명히 필요하실 겁니다. 그런 서비스 레이어까지 전체 스택을 다 제공하는 것들이 VM웨어 클라우드 포트폴리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프라 측면에서 핵심이 되는 것들은 밑에 단에 있는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 사실은 VMware 클라우드의 인프라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마 저희 GIT의 고객사 분들이라면 아마 소개를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이름은 이제는 많이 익숙해지셨을 것 같고요. 이제 VMware가 제공하는 SDDC 풀스택 컴포넌트를 저희가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하나만 가지고도 기본적인 컴포넌트들은 다 충족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를 구성하신다 그러면 뭐 컴퓨팅부터 스토리지 네트워크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프로비저닝을 자동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운영에 관련된 도구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VMware는 vSphere, vSAN, NXX 그리고 vRealize 제품군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통합해서 제공하는 것들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바꿨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HCI를 고객들이 많이 도입을 해보셨기 때문에 X86 기반으로 스토리지가 흡수됐다는 부분들까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추가적으로 네트워크와 보안 부분 그리고 자동화 부분들이 있겠죠.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X86 서버 기준으로 컴퓨팅과 스토리지 영역이 통합됐다고 가정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네트워크 장비들 그리고 보안 장비들은 여전히 별도의 장비로 위치하게 되거나 가상 어플라이언스로 올리더라도 여전히 헤어핀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VM을 중심으로 트래픽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구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구조를 저희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은 소프트웨어 정의 형태로 모든 걸 바꾸는 것들을 어프로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모든 컴포넌트들이 다 X86 위에 모든 IDS, 파이어월, 그리고 로드 밸런서, 와프 이런 기능들 그리고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하는 어널리틱 부분까지를 다 모두 다 X86 레이어에서 다 수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 특정 VM으로 이 기능을 올린다는 것들이 아니라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모두 분산 구조로 처리되기 때문에 헤어핀 현상이 없이 되게 효율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바꿀 수 있는 것들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어프로치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만을 포커스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객 데이터 센터에서 앞서 말씀드린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의 풀스택을 가지고 손쉽게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할 수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고객들은 지금 클라우드 퍼스트, 클라우드 스마트 전략을 가지고 퍼블릭 클라우드를 잘 사용하기 위한 전략들 여정의 중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잘 지원하기 위해서 VMware도 역시 기존 스택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환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AWS상에 저희 스택을 얹어서 구성하는 VMware 클라우드 온 AWS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AWS는 글로벌에 가장 많은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저희 같은 경우는 AWS의 베어메탈 EC2 인스턴스만 받고 그 위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 스택은 VMware의 기존 스택을 다 얹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프라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가 완전히 동일한 컴포넌트로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기존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된 것들은 당연히 고객이 관리하시는 인프라에 대한 컴포넌트들은 고객이 직접 관리하시는 부분이겠죠. 배포부터 업그레이드, 패치하는 부분들까지 모두 고객이 직접 관리하시는 부분이라면 AWS 상에 제공되고 있는 VMware 클라우드는 이제 VMware가 백단에서 매니지를 하는 구성이고 실제로 고객들은 이제 vCenter에만 접속해서 VM을 생성하고 하는 것들 형태로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온프라미스는 계속 예전처럼 운영을 불편하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SDDC 매니저라는 전체 SDDC 컴포넌트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기 위한 또 별도의 툴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프라미스에서 고객의 관리 영역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퍼블릭 클라우드 라이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초기에 프로비저닝하는 부분부터 인프라에 대한 컴포넌트를 프로비저닝하고 거기에 대한 업그레이드 패치하는 부분들 모든 것들을 SDDC 매니저라는 컴포넌트 통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온프라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가 동일한 스택으로 구성이 되게 되면 고객들은 여기 vCenter를 결국 올려서 접속을 해서 VM을 생성하게 되실 거고요. 그런 경우에 이 vCenter를 상호 연결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링크 모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싱글 사인온 그 도메인이 다르더라도 상호 연결할 수 있는 구조까지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온프라미스와 퍼블릭을 연결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여러 목적 중에 하나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구글의 AI, ML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다거나 AWS의 S3를 사용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람다를 사용하고 싶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VMware 기반으로 되어 있는 AWS 환경에서 그런 걸 다 못 쓰지 않느냐?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AWS 제공하는 네이티브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 그것들은 저희 고속의
VPC, ENI라고 하는 고속의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속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네이티브 AWS 서비스까지 같이 연동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이브리드 구조를 만들면서도 네이티브 서비스를 그대로 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잘 만들 수 있는 것들이 VMware 클라우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WS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AWS만으로 이런 협업 체계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한번 저희가 6대 하이퍼스케일러로 얘기하는 AWS 죄송합니다. 애저 그리고 오라클, 구글 클라우드, 더 나아가서 뭐 IBM 클라우드, 알리바바 클라우드 같은 되게 6대 이상의 대부분의 클라우드 사업자랑은 이런 비슷한 형태로 다 협업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AWS가 아니더라도 다른 타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VMware 스택을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들을 제공하고 국내 사업자 중에서는 파트너 중에서는 KT와 네이버 클라우드가 저희에 대한 팜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손쉽게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했다고만 끝나는 건 아닐 겁니다. 그 기반 위에서 기존의 워크로드들이 잘 동작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서비스라는 것들을 저희가 제공합니다. 그래서 연두색으로 보시는 내용들은 보시면 뭐 크게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래비가 세워져 있는데 오늘 모던 앱을 지원하기 위한 쿠버네티스 환경에 대한 서비스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vSphere가 단순히 VM 서비스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쿠버네티스 환경, 컨테이너 환경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포괄적으로 녹아져 있고요. 퍼블릭 클라우드로 아예 기존의 데이터 센터를 버리고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위해서는 저 제일 위에 있는 파란색 내용처럼 워크로드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솔루션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VMware 클라우드 유니버셜이라는 형태로 서브스크립션 형태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 그림에 있는 것들은 이제 VMware 클라우드 콘솔이라는 통합 콘솔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아래 보시면 여기서 지원되는 현재 기준으로 지원되는 인프라에 대한 리스트가 나와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 파운데이션들을 등록해 사용하실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VMware 클라우드 온 AWS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온프라미스의 장비를 갖다 주고 리모트로 매니지먼트하는 VMware 클라우드 온 델 EMC 이런 장비들 스택들을 다 여기에 이 콘솔에 등록해서 연동해서 구성하시게 되면 전체적인 클라우드에 대한 리소스에 대한 현황들 잘 보실 수 있고 개별 콘솔로 다시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솔루션이 현재는 두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요.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하기 위한 손쉽게 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를 이네이블하기 위한 과정들 또는 현재 VMware 인프라 위에 쿠버네티스를 잘 얹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쿠버네티스를 이네이블하는 과정들에 대한 서비스들도 역시 다 통합돼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부터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능적으로 보면 죄송합니다. 화면이 잘 안 넘어가네요. 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동성을 보장하는 솔루션으로는 VMware가 이제 기본적으로 HCX라는 솔루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동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원래 VMware 스택으로 온프레미스 환경과 퍼블릭 환경이 잘 연결이 돼 있다면 사실은 vMotion이라는 것도 현재는 데이터 센터 간에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 단위의 VM들을 온라인으로 옮기는 것들은 기존에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 양쪽 데이터 센터의 vSphere 버전이 동일해야 했던 제약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그런 버전들을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상이한 버전 환경에서도 워크로드를 잘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개별 특히나 퍼블릭으로 마이그레이션 대량의 마이그레이션을 생각해 본다면 개별 단위의 VM 단위로 넘기는 것보다는 수십 개의 워크로드를 동시에 패러럴하게 넘기는 것들도 고려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VMware HCX에서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리플리케이션 베이스로 해서 다운타임이 거의 없이 손쉽게 수많은 워크로드를 동시에 넘길 수 있는 옵션들도 제공하고 있고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으로 최적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vSphere 5.0 이상만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최신 버전에서는 KVM과 하이퍼V도 컨버팅하는 형태로 퍼블릭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들도 역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느냐? 예, 국내에서도 해외 사례 굉장히 많습니다만 VMC 온 AWS 환경의 HCS를 통해서 아예 클라우드를 마이그레이션했던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도
일부분이겠습니다만 MI 시스템 전체 그러니까 수십 개의 워크로드를 아예 퍼블릭으로 아예 전환하는 목표를 가지고 계셨고요. 기간상으로 보면 검토하는 시간까지 다 해서 2개월 이내에 완료됐던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동일한 스택으로 넘겨가는 구조가 지원되지 않는 새로 설치해서 재구성해야 되는 환경이었다면 테스트 검증까지 하게 되면 최소한 6개월,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워크로드를 그대로 그 VM을 그대로 형태로 리호스팅하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리호스팅하는 옵션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워크로드는 HCX라는 마이그레이션 툴을 통해서 하시면서 굉장히 빠른 시간을 가지고 마이그레이션 하셨던 사례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VM에 대한 변경들도 거의 없었죠. 두 번째 사례도 거의 유사한 형태로 출발점이 됐습니다만 1차 사업이 끝난 다음에 거의 끝난 것들이 아니라 AWS 제공하는 멀티 AG가 있기 때문에 가용 존이 있기 때문에 그 기반으로 DR까지 구성하는 것들 2차 사업까지 했던 두 번째 고객 사례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부분의 고객 사례는 기존의 VM 환경들은 거의 70% 80% 대부분 HCX를 통해서 손쉽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안 되는 워크로드들이 있습니다. 오라클 RAC로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로 디바이스, 다이렉트로 디바이스를 붙여 쓰는 VM이 있으셨다면 그런 부분들은 백업 리스토어를 하시거나 아니면 오라클 같은 경우는 오라클의 복제 기능을 활용하시거나 그런 일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워크로드는 기본 제공하는 저희의 툴을 가지고 굉장히 빠르고 손쉽게 그리고 리스크 없이 이전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실제로 국내 사례에서도 검증을 했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솔루션으로 나왔던 것 중에 이제 쿠버네티스에 대한 지원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vSphere가 7 버전이 발표가 됐죠. 7 버전이 굉장히 저희 기준으로는 vSphere가 가장 코드상으로는 변화가 많았던 그런 버전이었습니다. 기존에도 저희가 vSphere 6점대에서도 쿠버네티스를 올릴 수 있는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었지만 하이퍼바이저 자체랑 쿠버네티스가 100% 통합되어 있는 구성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작년에 발표된 vSphere 7부터는 하이퍼바이저 vSphere 자체가 아예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동작할 수 있는 구조로 통합된 구조. 그래서 기존 vSphere 환경에서는 이제 VM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환경도 바로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크게 변경됐던 버전이었습니다. 당연히 VMware 클라우드도 vSphere 7 버전 기준으로 최근까지 와 있고요. 그 기준으로 VM과 컨테이너, 쿠버네티스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통합 플랫폼으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바뀌었느냐 보게 되면 개발자들은 어떻게 작업을 하시나요? 특히 쿠버네티스 환경이시라면 쿠버네티스 API, 그러니까 kubectl 명령을 가지고 그림 보시는 것처럼 파드를 띄우시려면 YAML 파일이라는 거에 스펙을 정의하신 다음에 어플라이 하시게 되면 컨테이너가 뜨는, 파드가 뜨는 구조가 돼 있을 겁니다. 개발자들은 그런 거에 익숙하시죠. 그런 것들을 저희는 자유롭게 풀어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파드를 만드는 것들은 가능할 거고요. 그 이외에도 만약에 개발자가 난 신규 버전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세트를 하나 더 만들고 싶다. 그런 경우에도 왼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스펙 자체를 YAML 파일로 정의하고 어플라이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VM 기반으로 해서 신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예전 같은 경우 여전히 모든 워크로드가 다 컨테이너로 가지 못할 겁니다. 여전히 DB 같은 경우는 VM 형태로 유지가 될 텐데 그럼 VM 같은 경우는 예전처럼 가상 인프라 관리자한테 티켓을 끊어서 이런 VM OS를 해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티켓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쿠버네티스 API, kubectl 명령을 가지고 YAML 파일로 VM의 스펙을 정의하게 되면 그 VM이 셀프 서비스 형태로 자동으로 인프라 위에 뜨는 그런 구성까지도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드만 띄우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셀프 서비스 형태로 개발자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신규로 만드실 수도 있고 추가로 기존에 있던 VM도 새로 생성하는 것들을 인프라 담당자한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셀프 서비스 형태로 kubectl 명령어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까지 현재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프라 담당자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예전에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주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인프라 담당자는 알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희가 vSphere가 VM과 컨테이너 환경을 통합되는 그런 통합 플랫폼을 발전을 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vSphere 클라이언트로 vCenter에 접속을 하시면 기존의 VM 환경뿐만 아니라 개발자가 만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그리고 직접 하이퍼바이저에 다이렉트로 띄운 파드 환경까지를 다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M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환경까지 다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가상관리자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발자 팀에 어떤 그 풀을 리소스 풀을 전달할 때 CPU, 메모리, 그 스토리지에 대한 클래스들을 정의해서 그걸 던져주게 되는 겁니다. 권한을 던져주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만 이 개발자 팀들은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어쨌든 저희가 뭐 데브옵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결국 개발자와 인프라 담당자가 잘 협업할 수 있는 체계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 저희 vSphere 환경에서는 그리고 VMware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손쉽게 돼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쿠버네티스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원하느냐, 저희가 재작년에 탄주라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모던 앱을 지원하기 위한 그 제품군을 다 묶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각각 탄주에서 제공하는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 또 모던 앱을 지원하기 위한 솔루션들을 각각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들은 오늘 시간상 어렵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쿠버네티스 런타임부터 그리고 개발자 데브옵스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툴들 그리고 개발자가 실제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툴들 또는 멀티 클라우드 상에서 여러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정책 기반으로 관리하고자 할 때 그런 솔루션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저희가 에디션 기반으로 그러니까 패키지 기반으로 제공하는 것들을 현재는 제공해 드리고 있고 VMware 클라우드에는 이런 기능들이 다 통합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툴들이 제공됐다고 해서 갑자기 앱이 모더나이즈 되는 건 아닙니다. 컨테이너 환경까지는 가는 것들이 가능하겠지만 결국은 어떤 고객 같은 경우는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앱을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 클라우드 네이티브 형태로 변환하고자 할 때 물론 개발자가 굉장히 많은 그런 고객사분들은 알아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전통적인 레거시 앱 형태로 운영되어 있던 고객사분들은 어떻게 해야 이런 것들을 잘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이런 툴, 솔루션만 제공하는 것들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보면 쿠버네티스 이상에 대한 그 코드를 가장 기여하는 회사가 많이 기여하는 회사는 당연히 구글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VMware가 쿠버네티스 코드를 가장 많이 기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그 기반으로 해서 쿠버네티스 환경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교육해드리고 실제로 이네이블먼트 해드리는 과정들이 저희가 들어가 있고요. 그 위에 MSA,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 앱을 해보고 싶다는 고객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멘토링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로 샘플링을 통해서 사실은 데브옵스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들은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프로세스가 바뀌어야 되고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코칭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서비스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예전에는 피보탈 랩스라고 얘기했지만 현재는 탄주 랩스라는 형태로 해서 저희는 솔루션뿐만 아니라 그 위에 올라가는 고객의 앱 여정을 다 책임지면서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까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경쟁사와의 가장 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뭐 VMware 솔루션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 VMware는 진짜 멀티 클라우드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당연히 저희가 이제 저희 스택으로 되어 있는 영역에 굉장히 많은 컴포넌트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인프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으로 인프라를 통합할 수 있고 거기 기반 vRealize전 제품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AWS, 애저, 구글에 대한 사용자는 계속 늘어날 거고요. 그런 워크로드가 따로따로 놀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연결고리, 보안 연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 VMware 스택이 아니더라도 멀티 클라우드를 연결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저희가 VMware 네트워크와 보안 솔루션들이 또 별도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쿠버네티스 환경 같은 경우는 특히 모던 앱을 하기 위한 환경들은 저희 스택 위에서만 꼭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애저, 구글, AWS 이런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공이 적용될 수 있는 모던 앱 환경을 위한 솔루션들 저희가 다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앱이 다 퍼져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거버넌스 실제로 어떻게 리소스들이 사용되고 있고 비용적으로 이게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컴플라이언스가 위반되는 리소스들은 없는지 추가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클라우드 밑에 리소스부터 트랜지션 레벨까지 병목은 없는지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기 위한 솔루션들을 저희가 SaaS 기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VMware는 단순히 VMware 솔루션에 포커스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필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통합에 포커스를 하고 있고요. 그런 기반으로 해서 VMware 클라우드란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VMware가 어느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느냐
5가지 영역입니다. 실제로 앱을 만드는 영역들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거기들이 잘 앱이 실행될 수 있는 실행 영역,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거버넌스를 가지고 정책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것들을 잘 연결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이 5가지 영역에 대해 저희가 포트폴리오들을 가지고 있고, 쉽게 요약을 하면 결국은 VM웨어가 지향하는 것들은 모든 클라우드에서 어떤 형태의 앱이라도 잘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 저희 VM웨어의 목표입니다. 여기까지 VM웨어의 멀티클라우드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 굉장히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이미 고객은 멀티클라우드 여정을 시작하셨을 거고요. 그 여정 중에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에 저희가 도와드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VM웨어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거나 저희 메인 파트너인 굿모닝 아이텍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저희 솔루션도 제안드리면서 저희가 가졌던 경험 그리고 노하우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여기까지 해서 오늘 세션을 마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 앤 인프라, AI 앤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